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법인 투자에 있어서도,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아직 배울 점이 많은 초보자 수준의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꼭 다른 영상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블로그라던가 책 같은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비교를 하시고 꼭 법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제가 이번 올해 이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목표인 법인으로 뭔가를 설립해서 경매로 가능하면은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매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올해 안에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리즈물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제가 성장해 나가는, 혹은 이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담아내는 영상으로서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님을 제가 명확하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읽었었던 책은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아주 신방수 세무사님의 대표님의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먼저 내용은 정말 법인 관련돼서 우리들이 운영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볼 수 있었던 책이었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큰 줄기로 본다면 굳이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영상이나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영상이나 블로그만 참고하셔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책은 이 책을 읽는다면은 내가 부동산 법인을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것을 읽으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법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막상 다 읽고 나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할지, 뭐 개인 명의로 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내서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할 때 있어서는 오히려 큰 줄기를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영상도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영상들을 학습하면서 느꼈었던 것들, 그리고 배웠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뭐 올해 안에 제가 법인 투자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지 저도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도 이 메모장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켜고, 메모장을 켰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이 법인 부동산 투자 고려 사항입니다. 크게 이 법인을 투자할 때 있어서, 법인 부동산을 설립할지 말지를 고려할 때 있어서 먼저 마인드적인 부분, 가볍게 이 마인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세금적인 부분, 제가 이렇게 틀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세금적인 부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먼저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법인을 왜 설립해야 되는지, 법인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고려를 해야 하는 건데,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이 개념이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진 모르겠지만 나만의 사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체를 잘 운영할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예시로 들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워렌 버핏,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워렌 버핏 하면은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임이 따라다니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투자자이기 전에 결국에는 사업가이기도 한 겁니다. 버크셔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한 겁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정말 투자만 했었을 때 내가 뭐 한 시간에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했었을 때 5천만 원을 번다면 굳이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는 1억을 벌지만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는 한 시간에 2억, 3억, 10억을 벌 수 있는 어떤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아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복잡하게 내가 사업체를 운영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개인적인 어떤 뭐 도전 정신이라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어야만 또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해서 하나의 법인이 나의 인격체라고 하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데 그런 인격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부를 쌓는다면은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증여의 부분에서 마찬가지고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마 그런 혜택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반드시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부동산 투자라고 봤었을 때는 내가 나중에는 뭐 한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싶은 게 목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고민할 거 없이 아마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접근이 좋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기업은 부동산을 소유해서 자신이 가치를 올린다. 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를 생각해 보면은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 뒤에 있는 가치 이제 많은 사람들도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영화로도 나왔으니까요. 그 뒤에 있는 가치는 햄버거를 팔므로써 그 위치에 있는 상권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그 땅의 값어치, 그 상가의 값어치, 빌딩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또 사업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들었지만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한국에 있는 여러 대기업들 뭐 롯데 계열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삼성동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또 건물을 세우고 있죠. 다양한 크고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그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지를 내가 갖고 있고 그 부지의 값어치를 올려서 이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기업은 이 부동산을 소유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전략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은 개인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개인들도 자신이 저쪽 어딜까요? 거기 뭐 지방, 뭐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방 어딘가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그 다음에 반대로 이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집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지라고 하는 것,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는데, 그 입지에 따라서 그 입지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의 값어치도 내 자산의 값어치긴 하지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기업은 부동산을 소유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린다고 했지만 사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런 영향에서 피해갈 수 없고, 내가 앞으로 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마인드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좀 장황해진 것 같은데, 세금적인 부분은 먼저 취득세,